계속해서 인터넷이 끊어지고 있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글로벌 스트렝스가 힘이죠. 근데 대문자로 썼으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자, 이런 짐이니까 체육관 같은 건가 봐. 30일간의 트라이얼 기간과 함께, 트라이얼, 시도하는 기간이니까 체험 기간이야. 그러면 30일간 체험 기간이라는 얘기는 뭐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30일 동안. 그러니까 내가 광고 읽듯이 똑같이 읽으면 돼요. 그러면 돈을 내, 안 내?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은 체험을 하는 건데 돈이 뭐 10%만 내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완전 공짜일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정말 광고 읽듯이 똑같이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분으로, 체험 기간? 어, 너는요, 얻을 수 있다. 기회, 그럼 눈이 팍 떠져야죠. 그치? 내가 이게 광고라면 어떤 기회를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투부정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부정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이 명사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와 명사는 어떤 독해에서든지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험 기간을 하는 목적은 뭐야? 트라이아웃 하는 거야. 됐죠? 자, 트라이아웃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체험 기간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치? 그래서 트라이아웃은 한번 시험해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뭔가를 해보는 거. 이걸 트라이아웃이라고 하죠. 우리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여기 뭐 스포츠 센터 같은 데서 어떤 클래스가 있나 봐요. 강좌가. 어떤 강좌들이 있는데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구나. 라는 거죠. 자, 다음에 장비도 한번 보고요. 패실리, 패실리티라는 게 편의 시설이야. 그래서 패실리에이트. 이렇게 쓰면은 얘가 make easy입니다. 쉽게 사용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ease. 여기까지 잠깐만, 필기 좀 하고요. 패링이 패실리테이트죠. 패실리테이트. 쉽게 사용 가능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그러니까 뭔가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패실리테이트고요. 그래서 패실러티 하면은 얘가 편의시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나 장비나, 어떤 강좌, 뭐 요가 강좌,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들을 한번 트라이 아웃 하라고 하는 광고구나. 이러면 돼요. 그럼 이제 다 읽은 거죠. 그 무슨 광고인지는 다 이해가 갔죠. 자, 다음에 플랭크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첫 번째 문장이 있고 두 번째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뒷문장은 일단 앞문장을 무조건 서포트 해줘야 돼요. 뒷문장이 있는 이유는 앞문장을 서포팅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131번 문장은 무조건 앞에 있는 말을 서포팅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하고 관계 있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런 이유라면 그것은 완전히 위험이 없다라는 뜻이죠. 위험이 없는. 그 위험이 없는 것도 앞문장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면 앞문장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일단 위험이 없거나 손해가 없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 블랭크의 지지를 받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다는 얘기는 앞문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두 번째, 뒷문장은 또 앞문장을 지지해줘야 되니까 체험 기간이고 트라이아웃 할 수 있는 거고 위험이 없다. 와 관계된 말을 써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시도 체험 기간이겠죠. 전체에 걸쳐서 당신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고요. 어떤 계약에 서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nothing이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주어에 no가 있든 목적어에 no가 있든 no는 뭐예요? not any죠. 동사를 부정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anything도 not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약도 사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도 없고 지불도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냥 자유롭게 와서 하라는 얘기네요. 자, 이거는 앞부분에서 체험 기간과 리스크 프리하고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말이죠. 그치? 자, 다음에 A번 괜찮아요. B번 웨이트 그러니까 무게를 드는 클래스는 현재 이용 가능하지 않는데요. 자, 이거는 체험 기간 동안에 이거는 이용할 수 없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저 이런 거 뭐 클래스, 이퀴먼트, 패실러티스 뭐 이런 것들은 이용하지만 그러나 무게를 들어올리는 클래스는 현재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말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뒷문장에서 리스크 프리가 의 서포팅은 받지는 못해요. 그치?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캐시 디파짓이 요구됩니다. 자, 캐시 디파짓이 요구됩니다. 뭐 할 때 조건이죠. 왜는 조건, if로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사인업하면 멤버십을 위해서 사인업 할 때는 자, 말이 되는 것 같죠? 그치. 그런데 뒷문장에 리스크 프리라는 말과 호응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지지도 못 받고요. 앞문장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트라이 아웃 해보는 건데, 왜 디파짓이 캐시가 트라이 아웃 하는데 디파짓 된다. 이럴 수는 있죠. 그치? 이럴 수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봐. 이럴 수는 있어요. 뭐 할 때? 너가 사인업을 할 때에는. 그 사인업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건가? 그 그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시범 문장이 과연 그것은 완전히 리스크 풀이라는 말로 서포팅을 받을 수 있는 문장이냐라는 거죠. 이건 또 관계없는 말이죠. 그치? 그래서 10번도 정답이 안 되고요. 다음에 모든 요구 사항들은, 질문들은, 이메일로 보내줘야만 한다. 딴 거로 보내지 말고 이메일로 보내라. 어디? 이쪽 이메일로 보내라라는 얘기야. 뭐 이것도 뒷문장의 지지를 받는 것도 이상하고 앞문장을 지지하기에도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 그러니까 체험 기간에 대한 어떤 지금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체험 기간에 대해서 또 추가 사항을 설명하고 그래서 프리 리스크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지? 자, 다음. 자, 갑자기 이제 사인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인업은 뭐예요? enroll이겠죠. 등록하다겠죠.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 할 때 enroll in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인업이랑 똑같은 거야. 자, 여기에 체험 기간에 등록하기 위해서죠. 지금 체험 기간이야, 포인트는. 그죠? 그러니까 이 광고를 왜 했어? 체험 기간에 체험해 보라고, 트라이아웃,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사인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당신의 컨택트 인포메이션, 뭐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려면 이거와 다음에 페이먼트 디테일, 그러니까 지불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이나 아니면은 당신의 컨택트 인포메이션을 요구한다는 얘기.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게 여기서 등록한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건 진짜 등록할 때죠. 그치? 체험 기간 말고. 그러나 당신은 단지 차지드 청구받을 거예요. 청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지 청구받을 거예요. 만약 청구를 받는 조건입니다. 당신이 멤버면 무엇을 위한 블랭크
동안에 30일 뭐의 동안에 멤버라면 청구가 될 거예요. 당신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내가 광고처럼 읽으면 한번 30일 시험해봐라. 그리고 시험한 다음에 멤버가 되면은 지불이 되겠죠. 그러면 30일간의 체험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읽을 때에는 이거 한자 한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광고 보듯이 보면, 30일 동안 공짜네? 이러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되네? 이러면 돼. 내가 읽을 땐 그렇잖아. 그러면 멤버가 아니잖아요. 근데 멤버가 되면 청구가 된다 그랬으니까 30일 동안의 체험 기간이 지나야겠죠. 그러면 30일 이상 동안. 그치? 그러니까 30일 체험 기간 내에는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리스크 프리니까. 그러면 30일이 넘게 회원을 유지할 경우에는 요금을 청구받게 된다는 얘기죠. 자, 만약 당신이 뭐 그 대충 읽는 거야. 지금은 내가 수업이니까 그냥 하나하나 다 읽긴 하지만은 정말 광고 읽듯이 읽어야 돼. 그래야지 대충 읽으면서 포인트만 이 잡힙니다. 당신은 결정할 수 있어요. 이 기간 이내에, 그러니까 30일간의 기간이겠죠. 뭐를 결정하라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결정한다면 멤버가 되기를, 여기 뭐 스포츠센터에서의 멤버가 되기를 결정, 더 이상 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다니면 되겠죠, 그죠? 그치? 방문하라. 우리 웹사이트 여기에 방문하래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다 부사죠. 부사니까 동사수식이죠. 동사수식이니까 호응이 돼야겠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방문해요? 정당하게 방문해요? 정기적으로 왜 방문을 해요? 이분이 고르게 방문해요? 단순하게 방문해요? 그 단순하게 방문하는 거죠. 쉽게 방문해라, 여기에. 멤버십 페이지에서 선택하세요. 뭘 선택할까요? 당신의 멤버십을, 당신의 멤버십을, 지금 이렇게 해서 투가 잘렸죠? 이렇게 하고 볼게요. 이렇게 하고. 선택하세요. 당신의 멤버십을 뭐 하는 걸 선택해서 일단 뒷문장에 블랭크가 나왔습니다. 뒷문장은 무조건 앞문장을 서포팅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문장과 관계된 내용이 나와야 돼. 네가 멤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당신의 멤버가 되지 않는 걸 선택해야겠죠. 캔슬. 그치? 그리고 들어가라. 필요한 정보를 엔터하세요. 그것은 쉽습니다. 쉬우니까 심플이겠죠. 정답, 심플. 그러니까 it's that easy라는 얘기는 절차가 아주 쉽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뭐, 대충 읽어도 일단은 취소해라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 등록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체험학습, 체험 기간 동안에도 등록을 해야 되나 봐. 그치?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연락처라든지 아니면은 회의 디테일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이때에만 집을 받습니다. 그럼 이때는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겠죠.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면 웹사이트에 들어갈 필요도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30일간 다 잘하고 나서 그냥 취소하면 됩니다. 이제 더 안 다닐 거예요. 근데 취소를 안 하면 청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135에서 138. 인스트럭션 하면은 뭐 지시사항이죠. 지시사항, 지침. 어떤 뭐 회사나 뭐 어디에서 지시사항이 온다고 생각해봐. 지금 학교에서 행정부에서 지시사항이 왔어.
그러면 너가 지시사항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뜯어서 읽지는 않아요. 그쵸? 그냥 학교나 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읽는 태도랑 똑같이 읽어야 돼. 그래야 포인트가 잡힙니다. 대충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치? 우리 광고 오면은 대충 읽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시사항도 대충 읽으면서 뭘 지시하는지. 지시하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상을 해봐. 내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특별 지시사항을 내렸어. 지시사항이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그 이렇게 하세요라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 많아야 한 두 개 정도일 것 같고, 웬만하면 하나죠. 그죠? 그치? 그러니까 뭐를 지시하는지 그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지침이네. 그러면 무슨 지침이야? 어우, 자, 읽어볼게요. 자, 인플로이 하면은 직원이야. 그래서, 핸슨 로브 직원으로서, 이 회사 직원으로서 당신은 entitled to 누구누구에게 자격이 주어지다야. sick absence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파서 결석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병가라고 해, 병가. 자, 그러면은 지시사항은 뭐겠어? 병가에 대한 지시사항이네요. 내가 아프면 회사 못 가잖아요. 그죠? 이럴 때 뭘 해야 된다라는 지시사항이겠죠. 그쵸? 그래서, 병가를 낼 때 어떤 지시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 병가 동안에 이렇게 읽으면 돼요. 병가 동안에 당신은 칩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 거예요. 타임 오프 휴가죠. 휴식일이니까 병가겠죠. 무엇을 위한? 건강 블랭크를 위한 타임 오프 워크에 대해서 돈을 받는데. 그러니까 회사 안 가도 돈을 받는 거야. 뭐 유급, 휴가, 뭐 이런 것들 들어본 적이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헬스는 명사고요. 복합명사 쓰라는 거네요. 그치? 복합명사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복합명사 요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A라는 명사와 B라는 명사가 걸렸습니다. 그럼 A라는 명사는 B를 수식해줘야겠죠. 근데 명사를 수식해주는 건 형용사야. 근데 마땅한 형용사가 없는 거야. 형용사형이 있는데 의미가 좀 다르거나, 그럼 어쩔 수 없이 명사를 씁니다. 하지만 이 A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B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해석이 의, 위한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원래 S가 붙는 명사가 아니라면 S는 절대 못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앞부분에서 다 한 거야, 복합명사.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복합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A의 B 또는 A를 위한 B야. 자, 그러면 헬스가 나왔습니다. 헬스. 여기다가 오브나 포를 쓰고 헬스라고 써보세요. 건강을 위한 건강의 이유, 건강의 기원, 말이 안 되죠. 건강의 센스, 느낌, 말이 안 되죠. 건강의 기여, 건강을 위한 기여, 다 말이 안 돼. 그냥 정답 A야. 이게 호응관계를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강상의 이유로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부드럽게.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는 타임 오프 워크에 대해서 will be paid 될 거래요. 지불받을 거래. 그럼 무엇에 대해서 지불받는 거야?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잖아. 그치? 건강에 대한 이유죠. 이유지. 기원은 아니고 느낌도 아니죠. 그치? 건강에 대한 기여. 다 말이 안 돼요. 그치? 말 자체가 안 돼.
그래서 135번은 그냥 A번이에요. 이렇게 다 호응 관계로 풀면은 쉽습니다. 이거를 건강상의 이유로 poor health reasons 뭐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병가 낼 때 돈 받는구나.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을 낼 때, 저 아파서 병가 낼 때는 돈을 받는 거예요. 회사 안 나가도. 일한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땡큐죠. 그치? 땡큐. 그러면 요까지 읽고 나서 땡큐 이러면 돼요. 그런데 디덕션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의 페이에 대한, 지금 돈 얘기하나 보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급여겠죠, 페이는. 급여에 대한 공제니까 공제. 빼는 거겠죠. 일 안 했으니까 빼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은? 뭘 해야 될까요? 제공 안 돼요. 일단 읽어볼게요. 피지션, 의사가 사인한 노트, 뭐 진단서 같은 거겠죠. 뭐로써 당신의 병에 대한 문서로서, 증빙 서류 같은 거겠죠. 문서로서 진단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읽었습니다. 일단 여기는 동사가 필요해요. 그쵸? 주어와 동사는 있어야 되니까. 자, 볼게요. 자, require 요구한다야. 맞죠? 요구한다. 얘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안 취합니다. A가 뭐 하도록 요구한다. 보통 이렇게 쓰이죠. 컬로케이션으로. 아니면 이걸 몰라도 당신이 요구하는 거야, 요구받는 거야.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할게요. to provide 제공하는 거야. 진단서를 이렇게 쓸게요. 당신이 진단서를 제공하라고 당신이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받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be 동사를 쓰면 되니까 be required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야? A번하고 C번이죠. 자, 과거를 썼다는 건 뭡니까? 과거의 사실이야. 즉, 과거의 어느 시점 때 일어난 사실이야. 현재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과거 시제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요거 받았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과거의 특정 사건이 아니죠. 회사의 일반적인 지침이죠.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런 것들은 다 현재 시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정답 10번. 당신은 요구받습니다. 뭐 하도록? 제공하도록. 당신이 제공하는 거죠. 이 진단서를 제공해야 돼. 그러니까 진단서 없으면은 돈을 못 받는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자, 다음에 블랭크가 블랭크는 포함해야 되는데 뭐가 포함하는 주체가 뭘까? 날짜를. 당신이 의사에 의해서 보여진 날짜가 포함되어야 된대. 그러면 날짜를 포함하고 있는 건 뭐여야 돼? 이거겠죠. 그쵸? 증빙 서류겠죠. 아니면은 얘가 얘니까. 그럼 얘는 뭐냐? 단수니까 it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치? 그것은 포함해야 되는데, 여기서 진단서가 포함하는 거니까, 진단서는, 닥터에 의해서 당신이 보여진 날짜, 병원 간 날짜, 다음에 진술이다. 즉, 진술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근데, 콤마가 있고, 엔드가 있으니까, 날짜를 포함해야 되고, 진술서를 포함해야 돼. 그 진술서가, certify, 증명하는 거죠. that 이하를. 당신이 수행할 수 없다는 거야. 임무를. 당신의 포지션에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지금 얘는 숟가락 들 힘도 없다. 누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진술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세 번째, 기대된 날짜, 돌아옴. 한 일주일 쉬어야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다. 일주일 후에 직장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진단서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병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걸 아주 빠른 속도로 읽어야 돼요. 병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진술서 없으면, 진단서 없으면은 돈을 못 받는구나. 진단서에는 뭐 이거 세 개 필요하는구나. 그냥 편하게 읽어야 돼. 진짜 지침 읽듯이. 당신의 슈퍼바이저는 상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서에 가면 거기서 높은 사람 있잖아요. 그 높은 사람은 그 다음에 포워드 별표하고요. 워드가 쪽으로거든. 쪽으로. 포가 앞이랑 비포야. 그래서 앞쪽으로야. 앞쪽으로. 됐지? 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보내세요. 앞쪽으로 이렇게 해봐. 앞쪽으로 손을 이렇게. 뭔가 주는 느낌이죠? 그치? 그래서 포워드가 동사로 쓰이면 전달하다야. 보내답니다. 전달하다, 보내다. 중요해요. 퍼더가 뭡니까? 더라는 뜻이죠? 더, 더. 그지? 더. 그러면 얘가 동사로 쓰이면 더 발전시키다야. 향상시키다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포워드, 퍼더. 그 다큐멘테이션은 뭐겠어? 진단서겠죠? 상관이 보낼 거예요. 진단서를 누구에게? 인사과에. 인사과.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둬. 리소스가 사람한테 쓰이면 사람의 재능, 뭐,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능력. 그 어떤 사람이 능력을 판단하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위치시키고 일시키는 거죠. 인간을 관리하는 과죠. 인사과. 자, 여기까지 읽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문장입니다. 자, 138번 문장이 들어가야지만 뒷문장은 앞문장을 서포팅 하잖아요. 그러니까 138번이라는 문장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야. 왜? 뒷문장은 앞문장을 무조건 서포팅 해줘야 되니까. 맞나요? 맞죠? 또 슈퍼바이저가 당신에게 보낼 거예요. 인사과에. 자, 138번 문장도 엉뚱한 말 쓰면 안 돼. 얘하고 관계된 말만 써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자, 그 뒷문장 읽어볼게요. 직원 건강 기록은 접근되어질 수 있대요. 단지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만 타당한, 타당한 업무상 이유를 가진 사람만. 그들은 건강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한 업무상 이유를 가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대. 건강 기록에는. 내가 어디가 아파서 갔다 와서 그냥 문서로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 아무나 보면 안 되잖아. 그럼 제가 어디 아픈지 다 알잖아. 의사도 환자의 질병을 다른 사람한테 누설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데 안 아픈 것 같은데 갔다 왔다 그리고 의심이 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관계자만 가서 볼 수 있다 이거야. 타당한 업무상의 이유를 가져야 돼. 업무상의 이유를 가진 사람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 안심하라 이거죠. 그치? 자, 그럼, 자, 앞에는 뭐가 나왔어? 자, 138번. 뒷문장, 앞문장 서포팅 해줘야 돼요. 뭐가 나오는지 생각해봐. 진단서를 인사과에 보낸다. 진단서는 인사과에 네모. 다음에 저기 뭐야? 어, 업무상 이유를 가진 사람만이 건강 기록을 볼 수 있다. 건강 기록을 볼 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빈칸 문장은 앞 문장을 서포팅 해줘야 되고 건강 기록은 앞 문장을 서포팅 해줘야 돼요. 그치? 요걸 생각하면서 읽어볼게. 자, 이 회사는 확실히 합니다. 프라이버시를 무엇에 대한? 당신의 건강 정보에 대한. 자, 건강 정보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치? 뭐 인사과를 뭐 이 회사로 볼 수도 있겠죠. 더 읽어봐야 돼. 자, 부재는
그러니까 회사 안 나온 것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거 뭐야? 많은 요인이죠. 많은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앞부분의 진단서 인사과 뒷부분의 건강 기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지지를 할 수도 없고 지지를 받을 수도 없어요. 당신은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됩니다. 왜 의사의 진단서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도 아니죠. 그쵸? 왜 의사의 진단서가 이용 가능하지 않는지라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어야지 이 말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뭐 관계없는 말이고. 테이크 노트 오브, 주목하세요. 의무에 대해서. 어떤 의무? 당신이 원래 assigned, 할당받은, 주어진 임무에 주목하세요. 그 임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앞 문장을 지지할 수도 없고 뒷문장이 지지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계속 강조하지만 문자 하나하나를 뜯어서 읽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정확히 읽어야겠지만 이메일입니다. 그러면 이메일 받아봤죠? 이메일 받았을 때 읽는 거랑 똑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읽어야 돼. 이메일이네 하고 보면서 포인트만 읽고 나머지는 대충 읽잖아요. 그치?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이메일에 우리가 보는 건 뭐야? 누구한테 왔지? 여기서 왔나 보네. 그치? 여기서 왔어요. 대충 보잖아. 근데 너가 삼성에 지원을 했다면 삼성인지 금방 알겠지, 그치? 어, 남자친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음에 제목은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그치? 우리 이메일에 제목 쓰게 돼 있잖아. 제목은 제일 간단하게 쓰죠? 하지만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제목이죠. 그러니까 내용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게 제목이야. 그러니까 제목은 다 읽어야 돼. 첫 번째 날이에요. 이 회사에서. 됐죠? 첫 번째 날이야. 그러면 이 글은 뭐야? 회사에서 너가 첫 번째 날에 관한 내용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첫날 내가 회사에 가면 이라는 느낌이 가지고 읽어야겠습니다. 이제 첫날 회사에 갑니다. 그치? 이제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음, 환영합니다. 회사에. 그러니까 케미칼에 S가 붙었는데 뭐 S가 있건 없고 화학 물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인가 봐요. 알 필요 없고요. 됐죠? 대문자니까 고유명사라서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알았죠? 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할까? 이유가 뭘까요? 감사를 한대요. 환영한대요. 당신이 뭐 한 것 때문에 풀타임, 정규직 같은 거에 상근한다는 얘기거든. 8시부터 5시까지 근무면 전부 다 근무하고, 퍼머넌트, 영구직이야. 영구직. 즉, 정규직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뭐 상근한다 그래서 상근의 이런, 어? 정규직을 어시스턴트로서 조교네 실험실 조교로서 이것을 뭐 한 것 때문에 환영할까요? 자, 환영한데 감사하대요. 당신에게 뭐 감사할 이유가 나와야 돼. 그 뒷문장은 앞문장을 서포팅 해줘야 되니까 환영을 일단 받았어. 그리고 감사한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뭘까요? 제공해서 당신이 조교를 제공해서 감사한 거야?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앞에 웰컴 투가 있어요. 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공하는 건 아니야. 너가 조교직을, 정규 조교직을
토론에서 감사한 거야? 그 여기에 대해서 광고에서 감사한 거야? 받아들여서 감사한 거죠. 회사에 붙었어. 그래서 회사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닐게요 했나 봐. 그러니까 환영한다고 했죠. 환영을 한대. 이 직을 받아들여줘서 환영한 거겠죠. 나머지는 호응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조교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겠죠. 응? 우리는 루퍼워드 투 고대하다, 기대하다, 익스펙트예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당신의 도착을 8월 1일에 요 빌딩 안에 회사가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8월 1일 날이 첫 출근인지 알면 돼요. 음. 자, 레포트, 보고하다잖아. 레포트 투, 보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프론트 데스크에 보고하라는 얘기는 뭐야? 오면은, 저는 누구고, 오늘 첫 출근입니다라고 보고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리포트 투가, 보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 어디에 보고하다, 어디 어디로 출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똑같은 말이죠. 뭐, 그죠. 프론트 데스크에 일단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첫 출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지? 프론트 데스크 가라는 거네. 그럼 이렇게 읽으면 돼. 이메일 읽듯이. 요청해라. 거기 가서 이 사람을 요청해야 되는구나. 불러야 되는 거야. 그치? 이 사람을 불러라. 그럼 이 사람은 내가 기억을 해야 돼. 그치? 내가 프론트 데스크 가서 이 사람 부르라니까 이 사람을 불러야겠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는 당신을 어디로? 인사과로, 인사과 사무실로 당신을 뭐 할 거예요? 데려가겠죠. 그치? 당연히 데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메일 읽듯이 그냥 읽으면 돼요. 당연히. 자, 데려가다. 어컴퍼니가 동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래의 일이니까 will accompany 쓰면 되겠죠. 그죠? 미래잖아. 지금 이메일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회사에 첫 출근을 하는 날의 어떤 지시사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이런 것들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음. 자, 거기서 인사과겠죠. 당신은 얻을 거예요. 배지를 얻을 거래. 배지 주나 보다 이러면 돼요. 모든 문서를 얻겠죠. 그쵸? 그럼 1번과 여기 엔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배지도 없고 문서도 없고 필요한 문서죠. 일을 시작하기에 필요한 문서도. 그럼 엔드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금 1번과 2번이 병렬 구조겠죠? 1번도 받고 2번도 받는 거니까. 자, 이런 병렬 구조로 쓸 수 있는 단어가 as웰 as죠. 그쵸? 상관 접속사. not only A, but also B. A는 당연하고, 얘는 구정보야. B조차도, 얘가 신정보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B가. 같은 말이 B as well as A야. 그러니까 배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해. 당연히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뭐 문서 주는 거에 당연하겠죠. 일 시켜야 되니까, 그치? 야, 배지를 주네. 그치? 배지. 그 배지가 있어야지 이제 그 안에 전자장치가 있어서 뭐 출입도 자유롭고 그러겠죠. 자, 노트 대. 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어요. 근데 주목하세요야. 그러면 노트 대 주목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나오는 거겠죠. 뭐 때문에? 그것의 큰 사이즈 때문에. 이때 그것은 뭐예요? 회사겠죠. 여기 있죠. 이 캠퍼스겠죠. 캠퍼스. 이 회사의, 캠퍼스의가 큰가 봐. 그렇기 때문에 어렵대요. 길을 찾기가
어렵대요. 여기까지 됐나? 자, 그 지금 길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어. 여기서 딱 느끼는 건 뭐야?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의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문제점이야. 문제점이 발생하면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 해결책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글은 이 말 해주려고 한 거예요. 이 말 해주려고. 자, 첫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 첫 출근 어떻게 해요? 프론트 가서 이 사람 부르면 되네? 그럼 이 사람이 데리고 가면 뭐 배지하고 뭐 준대네? 됐네. 주목하래. 회사가 존나 커. 그래서 못 찾을 거야, 길을. 문제점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결국 지금 형광펜치란 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해에서 예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읽어볼게요. 스터딩하는 건 캠퍼스 맵을 스터딕하는 게 헬프 동그라미 치세요. 헬프 해시태그 거세요. 포지티브. 긍정적 역할을 하다. 다음에 이타주의라고 쓰세요. 도와준다는 건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치? 희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헬프잖아. 그래서 이타, 주의도 해시태그로 걸려야 돼. 자, 그러니까 맵을 공부하는 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투가 생략되고, 오리엔트가 뭡니까? 방향을 잡다죠. 방향을 잡다. 당신에게 당신에게 위치를, 위치 방향을 잡는 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거다. 어려운 빌딩, 그러니까 찾기 어려운 빌딩들을. 이 얘기는 뭐야? 지도 연구해라. 미리 봐라. 이런 얘기네. 그쵸? 그러니까 지도, 그럼 오소박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럼 여기는 오소바 이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읽으면 돼.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메일을 받았을 때 읽듯이 읽어야 돼요. 알았죠? 이게 제일 중요해, 토익에서는. 광고면 광고 읽듯이. 음? 자, 그러면 다음엔 뭐 나와요?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예요? 문제점이 생겼고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지도야. 그쵸? 그러면 그 132번은 앞문장 서포팅 해줘야 되니까 132번은 무조건 지도 얘기는 해야 돼요. 뒷문장은 앞문장을 서포팅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지도 얘기 없으면 다 날려야 됩니다. 사인에서요, 모든 문서에 당신에게 지도 없잖아. 여기 지도죠? 이 원이 맵이겠죠. 그죠? 다운로드해라. 맵을 뭐로부터? 웹사이트로부터. 그쵸? 그래서 지도 얘기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T번입니다. 자, 다음은 기사입니다. 자, 우리가 신문을 딱 봤는데 무슨 어떤 기사가 떴어. 그러면 어때요? 기사를 쓴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났으니까 기사를 썼겠죠.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난 거야. 그러니까 기사를 쓴 거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신문에서 기사 읽듯이 읽어야 돼. 알았죠? 기사를 낼 정도면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럼 그게 무슨 일인지만 알면 되잖아. 대충 읽고 무슨 일이, 내가 관심 있는 건 무슨 일이잖아. 거기에만 관심을 두면 돼. 나머지 빨리 읽으면서 무슨 일인지만 찾아가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어떤 기사인가 봅시다. 자, 푸드 회사인가 봐요. 식품 회사. 그 식품 회사는 뭐냐? 동격.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수출업체다. 피칸의 수출업체다. 피칸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칸을 수출하는 가장 큰 회사.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어떤 일인지만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돼요. 기사 읽듯이. 이 회사가 기대 안 돼요. 그 회사의 아웃고잉, 바깥으로 나가는 운송이야. 수송. 신먼트는 운송, 수송. 을 수성이 뭐 할 거라고 기대하냐 하면 오형식이죠. 수성이 증가할 거라고 상당히. 그러니까 수출회사니까 당연히 수출하는 거겠죠. 그 수출이 증가할 거라는 얘기야, 상당히. 다음 몇 달 이상 동안. 그러니까 다음 몇 달간, 아, 그러면은 기사가 난 게 뭐예요? 제일 큰 식품회사가 있는데,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이게, 많이 수출할 거라는 얘기네. 그걸 기대 안 돼요. 그쵸? 됐어요. 그 수출 많이 하나 보다 이러면 끝이야.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졌죠. 그죠? 상관없어요. 디스 동그라미 치고요. 디스나 디즈는 독해의 꽃입니다. 독해의 꽃이야. 독해의 꽃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뭐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디스나 디즈가 받는 말은 여기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어요. 네모는 무조건 바로 앞문장에 받는 말이 있어야 돼. 바로 앞문장. 그러니까 디스 다음에 블랭크가 나왔죠. 그럼 이 블랭크는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다음에 뭘 쓰죠? 그러니까 디스나 디즈를 썼다는 건 앞에서 한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디스나 디즈가 받는 말은 바로 앞 문장에 있어야 되고요. 디스나 디즈를 쓰는 이유는 앞에서 한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앞으로 몇 달 동안에 바깥으로 나가는 운송, 즉 수출이 증가할 거다라는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눈이 크게 떠야 돼. 디스나 디즈를 보면. 이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 자, 앞에 한 말, 디스, 블랭크, 143번 볼게요. 앞에 가격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앞에 딜레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앞에 결정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앞에 예상 나왔어요? 나왔어요. 기대 안 되면서, 익스펙트. 그치?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그 기대를 하는 걸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제 찾아갑시다. 눈을 크게 뜨고 데디아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지역의 피컨 농부들이 확장했대. 뭐를요? 그들이 땅을 바이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차이나 간격입니다. 투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결과치예요. 내가 지금 70kg인데 작년에 지금 76kg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써? by 6kg to 76kg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by니까 그 전에 작년에 비해서 20% 올랐다는 얘기죠. 차이나 간격이죠. by 다음에 숫자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 농장의 땅을 넓혔네. 그치? 20% 넓혔네. 그래서 생산량이 많은가 보네. 이러면 돼요. 아직까지 기사를 읽으면서 그냥 수출 많이 하네. 요 정도만. 내 마음속을 사로잡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죠? 이 얘기만 하고 있어. 자, 무엇에 따르면, 스포크 퍼슨 하면은 얘는 대변인이야. 이 사람에 따르면, 자, 이 회사의 수출은
도달할 수 있을 거래요. 거대한 5만 메트릭 톤의 올해에. 뭐 계속 저기 뭐야? 수출 많이 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치? 이게 신문에 난 기사라고 봐봐. 수출 많이 하네, 수출 많이 하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진짜 기사 읽듯이. 자, 144번은 무조건 앞문장 지지해야 돼요. 다음에 문단이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치? 지금 1문단, 2문단, 1문단, 2문단, 문단이 나눠져 있잖아. 이 왜 나눴을까? 문단을 나눈 이유가 있겠죠. 서로 다르니까 나눴겠죠. 그러니까 144번의 빈칸은 이 문단에서 끌고 가면 절대 안 돼요. 바로 앞문장만 지지해주면 됩니다. 뭐 수출 많이 한다. 그쵸? 거대한 5만 메트릭 톤을 그 수출이 이만큼에 달할 거다. 그 수출 많이 한다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그쵸? 5만 메트릭에 달할 거다. 뒷문장은 앞문장을 물어야 된단 말이야. 물고 가야 돼요. 서포팅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있는 거 수출 많이 한다. 5만 메트릭이다. 만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런 수치는 전례 없다. 그전에는 없었던 거다. 그 회사의 역사에 괜찮죠? 자, 더군다나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자, 모오버, 열거 첨가라고 해요. 헛더머, 헛더머, 왓츠모. 열거 첨가는 언제 쓰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또는 이 주제의 어떤 핵심어에 대한 어떤 특징을 설명한다거나 할 때, 첫째, A를 설명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열거 첨가가 들어가고 B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거 첨가를 썼다는 것은 앞이랑은 A와는 앞문장과는 다른 얘기를 해야 돼. 하지만 주제 지향점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나 특징에 대해서 A를 설명하고 B를 설명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앞이랑은 다른 내용이 나와야 돼. 앞에는 수출 많이 한다. 오만 트릭이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다른 얘기 하나 봅시다. 이 사람은요, 이건 뭐야? 홀드하고 있다. 상급 디그리 학위를 경제학에서 수출 많이 한다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제 지향점은 같아야 돼. 하지만 수출이 5만 메트릭에 달하고 더군다나 뭐 그거로 인해서 다른 어떤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생뚱맞는 거죠. 그죠? 주제 지향점도 안 돼요. 자, 피카는요, 높다. 비타민이 높다. 왜 갑자기 피칸 얘기를 해요? 만약에 10번이 답이면 바로 앞문장에는 뭐가 나와야 돼? 피칸의 어떤 특징이 나와야겠죠. 지금 수출을 많이 한다? 그리고 갑자기 피카는 미네랄도 많다. 뜬금없죠. 앞문장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수출 많이 한다를 지지를 할 수.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모오버가 있으면 그 생각해 볼 만해. 그치? 뭐 피칸이라는 그 농산물에 관해서 또 다른 어떤 특징을 뭐 얘기하려고 그러나? 뭐 100번 양보해서 그치? 근데 앞에 열거첨가라는 것도 없고 연결사가 없어요. 그 앞문장을 그대로 지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사가 없으면. 그치? 근데 앞문장 수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럼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스틸은 문 뒤에 이렇게 스틸이 쓰이면 문 뒤에 네버덜레스야. 넌덜레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거든요. 자, 언제, 뭐,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읽어도 돼요. 스틸을. 언제 쓰냐 하면, 뭔가가 진행이 되다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쓰는 거야. 예기치 못한 일이. 예를 들어서, 영화가, 그러니까 이제 뭐 무성에서 유성 영화로 바뀌면서 영화에 스토리가 생기고 연기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좋은 점을 막 얘기해 영화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영화의 좋은 점을 얘기하다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자, 스틸 썼어요. 그럼 수출을 많이 했어.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프라피터 버리면 이건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죠? 그럼 바로 날려버려야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지금 처음 하는 거고, 그래서 되게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려고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어, 문제풀이가 원래는 이거 토플이 한 달이면 끝나요. 원래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수업하는 거 처음이야. 솔직히 처음이에요. 그냥 이건 되게 단순하고 그냥 앞문장을 지지하면 됩니다. 앞문장에서 뭐 이 얘기 나왔고 앞문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 A번뿐이 없습니다. 그 이러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원래 수업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처음 토익이라는 걸 접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자 해서 유튜브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원래 선생님 이거 이렇게 수업하는 거 처음이에요. 30년 이상 수업하면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 처음이에요. 음. 자, 문단이 나눠졌으니까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자, 이 회사는 삽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읽으면 돼요. 수나 양이 나오고 오브가 나오면 이렇게 한정적으로 읽으면 돼. 대부분의 일들을 산다라고 했어. 자, 일드가 이게 이제 어원이 있어. 인간이 자연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굴복시켜요. 그래서 굴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그쵸? 그래서 자연이 땅을 우리한테 양보해줘요.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생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얘가 명사로 쓰이면 생산량이라는 뜻이야. 수확량이라는 뜻이야. 산출량이라는 뜻입니다. 자, 얘가 대부분의 수확량, 뭐, 수확량을 삽니다. 그 지역 피컨, 농장으로부터. 그리고 가공합니다. 지네들이 대부분 다 사. 그리고 그 피컨을 가공한대요. 왜? 자, 그 전 세계의 수출을 위해서겠죠. 우리 전치사 특강은 다 봤으니까, 그치? 그걸 위해서겠죠. 정답은 B인데, 무엇을 위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투부정사가 있고, 포동명사가 있습니다. 뭐, 포 다음에는 뭐 명사를 쓸 수도 있겠죠. 무엇을 위해. 얘는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고요. 얘는 사물이 뭐 하기 위해서야. 똑같은 위에 목적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투부정사를 쓰는 건 사람이 뭐 할 때, 뭐 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고 사물이 뭐 하기 위해서는 포동명사나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포를 쓰면은 사물의 용도를 나타내는 거야. 됐죠? 그러면 수출을 위해야. 그치? 얘는 지금 명사로 쓰였어요. 동사로 쓰이면 투부정사 쓰면 돼요. 투부정사가 보기에 없잖아. 그쵸?
그러면은 목적이잖아요. 목적. 수출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for를 쓸 수밖에 없다. 됐죠? 근데, 선생님, 이거 수출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할 수도 있죠. 뭐 회사의 용도일 수도 있고. 이게 되게 헷갈린 거야. 왜? 글 쓰는 사람이 사람, 사물 이거 구분해서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분 안 된 채 많이 읽어서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용 가능성은 새로운 땅을 넓혔잖아. 뭘 위해서 땅을 넓혔을까요? 그 지역에서 피콘을 생산하기 위해서 땅을 넓힌 거겠죠. 맞죠? 그러면 피콘을 생산하기 위해서 땅을 넓혔고 그 새로운 땅의 이용 가능성. 자, 무엇을 위한 새로운 땅일까요? 무엇을 위한 그 지역에서 무엇을 위한 새로운 땅의 이용 가능성이야? 농부를 위한 새로운 땅이야? 농장을 위한 새로운 땅이야? 농업을 위한 새로운 땅이야? 얘는 뭐 농사 지어진이고 피피고 얘는 말라가고 명사가 아니니까 정답은 농업을 위한 거죠. 그치? 이건 이제 단어 장난한 거고요.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회를, 성장의 기회를. 라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회사가 가질 예정이라고 진실로 눈에 띄는 한 해를 가질 거라고. 이렇게 쓰고 있네요.